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로봇 AI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AI 반도체 굉장히 지금 주요 모멘텀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 온디바이스 AI, 이번에는 이제 CXL까지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지게 되면서 굉장히 상한가가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1년 만에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팔아먹는 이 수출이 더 높아야 이득인데 수입이 더 높은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었고요.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2023년 굉장히 저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만 급락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반도체 매출 비중이 중국에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이 크게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월간으로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 바뀌었었던 부분이 사실 반도체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착시 효과다.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이나 자동차 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죠.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 대비해서 주가 밸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매출이 급감을 했었던 부분들은 뚜렷했습니다. 올해 AI 반도체 모멘텀 집중될 거고요. 반도체 회복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반도체 업황이 단순 2020년, 2021년 당시 때 부분의 회복을 하는 부분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서 진행이 되는 고점 돌파가 임박하고 있겠습니다.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겠습니다. 2023년 대중국 수출 1000억 달러, 1248억 달러, 지금 해당 부분은 2022년 재작년보다 20%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31년 만에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미국 쪽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전체적으로 1157억 달러.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요. 12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미국이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수출이 막 급등을 한 게 아니라 반대편이었었던 중국의 하락이 극심했었던 20% 급감을 했었던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요. 미국의 수출의 비중이 수출의 증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의 수출에 대한 이 상당 부분은 현대차 그룹 덕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2019년, 2022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두 자릿수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주력적으로 수출을 하는 품목은 자동차가 1등입니다. 20% 이상의 매출이 자동차에서 발생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10% 정도밖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전체 금액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를 하는 비중은 최근 3년 정도 평균 30%입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30조가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기업이서 지금 이제 다 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겠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60%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매출을 100조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60조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을 조금 보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대 기업 중에서 코스피 100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과장을 조금 보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유입이 되는 외국인들의 50% 이상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매출 비중이 급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위주의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글로벌 주요국들의 증시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적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증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과 동조화 현상이 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 한 5년, 10년 정도 동안에는 중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작년 미국 증시 엄청난 랠리가 나와주게 되었고요. 일부 지금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2021년 당시 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랠리가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 자릿수 하락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년 연속 이제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는 랠리를 보여줬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깨작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다. 그럼 두 개의 증시에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쉬웠었던, 다른 증시 대비해 가지고 소외감이 많이 들었었던 우리 증시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반등이 굉장히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 가격이 뭐 20-30%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반도체 매출이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작년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잠자고 있었던 호랑이 깨어난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1년 내내 무성했는데 사실상 수치를 까놓고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중국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왔겠죠. 소비 매출이 늘어나야 IT 기기들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들이 지속이 됐고요.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집 살 때만 대출을 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스마트폰을 약정을 통해 가지고 뭐 2년 약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 통신사 쪽에서 이거를 금리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자 굉장히 비싸게 붙여 가지고 팔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이 구입을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 핵심 전방 산업 스마트폰이 작년 글로벌 판매량이 10년 만에 최악인 12억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가 안 좋았었다. 중국 IT 업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있어 가지고 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인터넷 뚫릴 때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난 막 고화질의 뭐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엄청난 고화질의 게임을 막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 조금 보고 뭐 위챗 이런 거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사실 삼성 핸드폰이나 애플 핸드폰 이런 고성능 핸드폰을 카메라 용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성능 핸드폰이랍시고 중국 핸드폰 대비 뭐 한 3배, 5배까지도 비싸게 되는데 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이 고성능 핸드폰이 좋느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전체적인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게 되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 쪽에서 고성능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저가형 스마트폰 대비해 가지고 차별점을 보여주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IT 업계,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20%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10%도 안 되겠죠. 급감을 해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저가형 스마트폰이 뭐 굳이 이렇게 돈을 크게 많이 안 내도 잘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인제 퍼져 있었겠죠. 지금 삼성이라고 하던가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글로벌 탑 2 입니다. 삼성이 인제 점유율이 가장 높겠고요. 프리미엄급을 확대를 하는 전략적으로 중국 IT 업계와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고성능 모델 프로 모델이 매출 비중이 65%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중국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저가형 스마트폰이 고성능 쪽으로 수요가 옮겨 붙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주요 CPU, 그러니까 뭐 모바일 AP 같은 경우도 굳이 고성능을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를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서도 프리미엄급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올라가 줘야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올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의 등장이겠죠. 당초 프리미엄급들이 저가형 스마트폰 대비해 가지고 보여주지 못했었던 차별점을 얘네들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IT 업계 같은 경우도 저가형 스마트폰을 넘어서 좀 고성능 스마트폰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 경쟁에 따라 가지고 전방 산업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 특히나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GPU, 얘 같은 경우도 인제 그래픽 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반도체를 위한 이제 GPU, 얘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CPU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반도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AI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차세대 좀 뭐 3 나노 이하 공정으로 떨어지는 차세대, 이제 최선단 공정에 대한 그런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서 수출 규제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흐름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이런 시스템 로직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통제 수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GPU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우회 경로를 차단해 가지고 아예 중국에게 어떤 뭐 지금 이제 이런 뭐 다른 좀 암 시장 이런 쪽에서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 정도까지는 좀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IT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른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유통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 IT 업계도 여기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애플의 아이폰에서 중국의 저가형 그런 스마트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유율 올라가게 되고 IT 업계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가형으로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유율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성능 AI 스마트폰 제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고,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를 뭐 지금 현재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 IT 업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겠죠. 올해 3 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중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 경제가 훨씬 더 힘들어요. 이미 지금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나 유럽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제 투자 금액이 미국으로 다 쏠려서 미국 증시만 날아가는 그런 이제 돈의 쏠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금융 비용에 대한 금융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5%에서 3%까지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 3%대인 유럽들 같은 경우는 한 1-2%대까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럼 1-2%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낮은 수준의 이제 기준금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경기가 회복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요. 중국 증시 지금 현재 지점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 극악의 팬데믹 사태 당시의 저점까지 임박을 했다. 떨어질 구간이 없을 수가 있는 바닥 구간까지 근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지금 중국의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못 올랐었던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세 상승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위주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 60% 중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반등에 따른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가시화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챗GPT를 넘어서 다양한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소비자 경험으로서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 AI가 확대가 되는 원년이 되게 될 겁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021년 당시 때 반도체 경기 구간을 회복을 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닥을 통과를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가미가 돼 가지고 이 산업 자체가 확장 국면으로서,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확장 국면으로서 지금 진입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겠고요. 중국의 IT 업계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반도체 써야 됩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하고요. 반도체 업계 지금 이제 현재 확장 국면에 따른 퀀텀 점프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일단 단기적으로 현 지점에 있어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당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임박, 그러면서 인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지수 인제 워낙 많이 올랐죠. 미국은 뭐 2개월 올랐고 한국은 뭐 한 달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지금 떨어지기 굉장히 좋은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이 CES 이 행사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모멘텀 차익 실현을 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 지금 이제 1월 3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꺾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다시 한번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 직전에 마지막 눌림목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번 눌림목 때 단기 평선 구간 10선 내지 20선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용기 있게 담아 가셔도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도 해당 부분들 유의하시게 되면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잡으시는 전략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심텍입니다. 세계 1위 PCB 업체입니다. 원래 이제 저가 쪽에서 고부가 기판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고 있어요. 작년 500억대 적자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매출 회복 국면 뚜렷합니다. 반도체 확장 국면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재작년 기록했었던 1조 6천 넘는 매출 2조 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뭐 워치 같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어폰 같은 무선 이어폰 같은 이 웨어러블 기기들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심텍이 스마트폰 PCB를 넘어서 웨어러블 PCB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익 IPS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주 고객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속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급등했고요.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고객사 차세대 D램으로 세대 교체,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신규 투자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겠죠. 매출 확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계 지금 이제 부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한 이틀, 3일 만에 10% 이상 급등이 나타나 주게 되었고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찍어 드렸었던 종목 나무기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한 20% 급등세가 나타나 주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시작 30분에 단타 관심주를 지금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장시작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간략한 포인트들, 그리고 오늘 당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 오늘 이제 저출산 관련주하고 이민청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 체크해드렸었던 아가방 컴퍼니, 뭐 꿈비 이런 종목들 오늘 당일 상한가까지 나타나주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뭐 비상교육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10% 안팎의 상승률을 당일 이제 장전에 찍어 드려가지고 나타나주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찍어드린 종목 상한가 가고 하루 만에 20% 30% 올라가면은 기분 좋겠죠. 근데 이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단타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로 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증권투데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재밌게 매일매일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 핵심 자료집들 그리고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해당 부분들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매일매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